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대로 이제 검찰의 명예를 걸고 칼을 이제 빼들었습니다. 이화영의 술자리 회유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천명했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파우치, 이것도 이제 전담팀, 거의 뭐 특수부 검사 3명까지 전담팀에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이 말은 이제 일체 자고 우면 어떤 권력도 뭐 대통령실의 권력이든 그 다음에 의회 국회 권력이든 또는 이제 죽은 권력 문재인이든 어떤 권력이든 이제 일체 자고 우면 하지 않고 오로지 법에 따라서 사건을 처리하겠다.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원칙대로 이제 하겠다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외에는 이제 검찰이 살 길이 없어요. 검찰이 지금 이제 검찰청 없앤다잖아, 민주당이. 그러고 이제 모든 걸 다 특검 공화국 가자, 특검 이러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제 검찰이 살 길은요, 검찰이 본연의 자세에 따라 그냥 비리가 있는 곳에, 부패가 있는 곳에 그대로 이제 칼을 빼들면 됩니다. 나머지 게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김건희 여사 명품들이 5개월 동안 끌 이유도 없어요. 그냥 철저하게 목사부터 불러 수사해보면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이제 김건희 여사는 처벌 조항이 없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알았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 부인이 선물 받을 때 대통령한테 말한 것까지 녹음 그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몰랐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걸 각하고, 왜? 주장 자체에서 증거가 없으니. 그 다음에 김 여사는 처벌 조항도 없고 또 이게 남편의 직무와 관련한 게 청탁도 없으니, 따라서 그냥 신속하게 각하하고, 그 다음에 목사는 어떻게 됐어요? 목사는 남의 집에 사기치가 들어왔으니 주거침입이나, 그 다음에 경호원을 쏘기가지고 몰래 들어왔으니 위계양 공무방해나, 계속에 만나자고 스토커나, 이 목사는 빨리 처벌하고, 또 준 사람은 무조건 처벌 조항이 있잖아요. 이랬으면 이게 끝나잖아. 이거 일주일이면 되죠. 일주일이면 빨리 목사 잡아였고, 김 여사는 빨리 풀어주고. 아니, 이게 법인데 그냥 이게 저건 뭐 누구 편드는 게 아니고 법이 그렇잖아. 법이. 이게 북한 것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거 최저희가 맨날 북한에 들락날락 북한에 왔다 갔다 하니까 북한 것만 이게 몰래 들어가 리설주에서 이게 던지놨고 막 사진 찍고 촬영해보세요. 그냥 그 자리 총살시켜버리면 되지. 이게 법인데 이게 누가 잘못했는데 이게 누구 탓합니까? 이 좌파들 논리에 의해서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잘못했다면 뭐 이 목사가 천인공날 이게 공작인데, 그러니까 검찰이 끄니까 끌 수 있잖아요. 왜 그 눈치 보냐고. 법대로 처리하면 돼요. 법대로. 법이 그렇잖아요. 배우자는 이게 처벌 조항이 없잖아요. 오래 끌어서. 도이치모터스도 그래. 왜 이래 오래 끌느냐고요. 그냥 그 계좌별로 사람 100명이 한 명 기소해가 무죄 놓고 나머지는 기소 못했으면 무죄 다 놓잖아. 그러면 이게 김건희 여사 똑같으니 그냥 무혐의했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게 권오수 회장 뭐 지켜보는 거 있다지만 그래도 이게 그냥 끝내버려야지. 뭐 이게 좌파들이 뭐 23억 벌었다길래, 야 임마 판사 판결문 봐라. 금액 산정 불가라 나오잖아. 그게 거래소에서 그냥 검사가 23억 벌었다고 하면 벌었냐? 그러면 이게 권오수 회장 100몇십억 벌었냐? 아, 그거 산정 불가라고 판결문에 산정이 안 된다잖아, 판사가. 일방적인 그거는 검찰의 거래소 주장이고, 그리고 그 전에 또 손해본 것도 있지만, 그 어디서 좌파들이 가짜뉴스로 뭐 김건희 여사가 23억을 벌었니만이 판결문 좀 읽어보라고. 그러면 이게 그냥 끝냈으면 이게 이래 안 가잖아요. 아니, 뭐든지 사건이 오면 일체 눈치 보지 말고 그냥 김건희 이름 지우고 해보면 108명, 100몇 명 계좌 똑같이 그냥 무혐의 불기소했으면 김건희 이름 지우고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왜 김건희 이름만 보고 두느냐 말이야.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고. 송경호 중앙지검장이나 이원 총장님, 김건희 이름 지우고 하면 이게 일반인 다 기소 안 했잖아요. 계좌별로 사람.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런 게 장기 미제 사건들, 지금 제가 4건을 더, 이원석 총장님, 이 장기 미제 제가 4건을 대표적인 정치 사건 말씀드릴 테니 이게 몇 년간 끌어야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총장이 양심을 걸고. 자,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이제 몇 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아닌 간단한 사건을
계속 이 눈치 본다고 끌고 있는, 이래서 검찰이 이래서 욕 얻어먹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옛날에 그 이준석 걸 보자고요. 이준석 거. 이준석이 이제 그때 성접대 받았다 박근혜 그 아시잖아요. 이게요. 이게 2022년에 강신업 변호사가 근데 이준석을 무고로, 왜 성접대 받은 건 시효가 지났으니 그 가로세로를 고소한 게 무고잖아요. 이걸 22년에 고소해가지고 경찰청에서 집중조사해가지고 2022년에 10월 13일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잖아요. 수사 다 끝났잖아요. 이거 뻔한 거 아닙니까? 경찰이 집중적으로 수사해가 이거는 기소다 정확하니까 보냈잖아요. 2022년에 10월 13일에. 자, 그러면 왜 지금까지 들고 있냐고요? 이거 한번 설명해 보라니까. 제가 납득되도록 이원석 총장, 송경호 지검장, 수사부장, 이것도 1부장이네. 한번 설명해 보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준석이라는 이름을 가리고 일반인 같으면 이게 그냥 이렇게 오랫동안 들고 있겠느냐고요. 죄가 없으면 그냥 무혐의 하든지, 그러면 또 항고하든지 뭐 어떻게 하겠지. 아니, 죄가 있으면 기소하면 되잖아요. 죄가 있으니까 경찰이 보냈겠지. 왜 들고만 있냐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검찰을 어떻게 믿느냐고요. 우리 진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검찰총장 요즘 하는데 왜 들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시라고.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소한 것도 아니고 무혐의한 것도 아니고 들고만 있으면 됩니까? 임기 끝날 때까지 들고 있으면 됩니까? 이게 법입니까? 와, 이러니까 이게 검찰이 불신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초한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촉구하고 있는데 강신업 변호사나 가로세로 오상종 단장이나 뭐냐면 조국이가요. 이번에 뭐 조국이 뭐 위조 같은 거 빼고요. 그 다음에 송철호 건 이거 빼고요. 아예 2020년 더 4년 전입니다. 2020년 8월 달에 그 정경심의의 수사 기록 있잖아요. 수사 기록을 이게 복사한 걸 이걸 조국이가 SNS에 수사 기록을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근택이가 재판받는 거 똑같잖아요. 현근택 변호사가 이화영이 그 기록을 빼가지고 부인 통해서 민주당에 주니까 민주당의 이재명이가 그걸 다 기록 올려버렸잖아요. 정인신문 줘서.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하고 기록을 유출하면 형사소송법에 변호사가 처벌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근택 변호사가 재판받고 있잖아요. 공천도 안 됐는데. 아마 이게 곧 아마 폭탄 발언한다는 말도 있는데 민주당에서 배신감 느끼죠. 근데 이거는 조국이가 수사 기록을 정경식 걸 SNS에 올려버리면 형소법에 위반은 뻔한데 이거 다툼도 없잖아. 그래서 이제 경찰이 수사해가지고 2021년 11월 달에 경찰이 조국이를 기소해라 이래가지고 올렸잖아요. 이게 뭐 고민할 거 있습니까? 와, 이걸 지금까지 들고 있네. 2년 5개월 동안. 아니, 조국이가 죄 없으면 무혐의해라니까 차라리. 죄 없다면. 근데 죄가 있으면 기소해야죠. 왜 2년 5개월 동안 들고 있습니까? 아니, 이게 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간단한 걸. 얼마나 간단하냐고. 수사 기록을 복사한 거 올리가 경찰이 다 수사해가 기소기록 올리는데 이게 이렇게 2년 5개월 동안 끌어야 될 사건입니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자고. 세 번째. 대표적인 게 이재명의 아들 이동호. 이것도 이게 언제입니까? 이재명의 아들 이동호가 대선 경선할 때 막 이재명이가 사과했잖아. 아이고, 아들도 뭐 크니까 안 되고 남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때 대선도 하기 전에 이재명이가 사과했잖아. 그 도박 기억하시죠? 근데 지금 대선 끝난 지가 윤석열이 2년이 넘었잖아요. 2년이 넘었잖아. 그래서 경찰이 성매매도 했는데 이놈이 성매매는 뭐 입증이 안 돼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글 올리는 게 있는데 성매매 빼고 도박하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이 음란 문자 써가 했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걸 처벌했다는
기사가 없어요. 제가 모를 수도 있지만 처벌했다는 기사가 없어요. 아직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했습니까? 안 하면 이게 이 간단한 도박 후기 자기가 다 후기 올려가지고 도박 이게 뻔하면 그냥 처벌하면 되는데, 야, 이걸 이게 몇 년간 이래 들고 있네? 이재명 눈치 보는지 뭔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동호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추미애 아들 보세요. 추미애 아들. 추미애 아들.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 때 있었던 일이죠. 그때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전현희가 권익위원회 해석했잖아. 전현희. 그럼 이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 때. 그때 말도 안 되게 김관정 동부지검장 압력려가지고 그 덮어버린 거. 다시 이게 고검에서 재기수사하라고 수사 내려왔잖아. 그런데 추미애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 버렸잖아요. 추미애 아들이 터키, 튀르키예로 도망가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옛날에 정유라 도망갔을 때는 어떻게 했냐고요? 나라가 떠들썩하게 아무것도 아닌 정유라 그냥 엄마가 금메달 하나 목에 걸은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 잡아온다고 몇백을 들이고 덴마크까지 그래 잡아와가지고 억지로 구속영장 했는데 안 됐잖아. 요즘 정유라가 이게 요즘 활동을 열심히 하던데 소송을 큰 걸 몇 개 벌이겠다고 계속 분기마다. 근데 추미애 아들은 이슈도 안 돼. 왜 안 잡아오느냐고요. 여권 말소하고 잡아야 이게 군무이탈이 정유라 죄보다 작은 죄입니까? 추미애가 보좌관 통해서 압력연 게 이게 작은 죄입니까? 이게 작은, 그 사이에 추미애는 당선돼가지고 의장한다고 지금 설치고 있잖아요. 그 아들 잡아왔으면 이런 일이 있겠냐고. 왜 안 잡아? 정유라하고 비교하면. 탈영병이면 탈영병. 여권 말소해서라도 어떻게 인터폴에 수배해서라도 잡아오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냐고. 이러니 누가 이게 그 검찰을 믿겠냐고요. 이러면 이게 검찰 없어집니다. 검찰은 절대 어느 권력자 이름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이름 지워버리라니까. 그냥 사건만 보고 이름이 누구든 그게 추미애든 아니면 이게 홍길동이든 아니면 이게 누구든 이름 가리고 이게 해야 된다. 이게 원칙 아닙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근데 이거 이원석 총장께 이원석 총장이 많이 인용하고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게 시청자들을 위해서 제 시청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게 이원석 총장도 많이 인용했을 거예요. 이 글귀를 다시 한번 새겨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이게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귀를 자막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비자. 제가 진짜 존경하는 마키아벨리와 한비자. 한비자. 중국의 그 진시황 때 한비자 있잖아요. 한비자가 이제 뭐랬냐? 법, 불, 귀, 성불, 요곡, 성, 밑으로 성할 때 이게 성 있잖아요. 성불, 요곡. 이 말은 이제 법은 아부한다는 뜻이거든요. 귀, 귀한 사람, 권력자들. 법은 존귀, 이런 게 권력자들한테 아부하는 게 아닙니다. 법은 이게 만인한테 평등한 거예요. 법은 조국이든 이준석이든 추미애든 이재명이든 누구나 이게 똑같이 김건희 여사든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특권이 있고 누구든 이게 똑같이 지금 문재인이든 이게 법입니다.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름 가리고 법불 귀. 법은 귀한 사람한테 아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이라는 게 이게 먹줄이거든요. 옛날에 우리 대표가 할 때 먹줄, 줄 있잖아. 줄, 먹줄, 성, 불, 요곡. 요는 이게 굽는다는 건 곡. 따라서 이게 굽은 모양에 따라서 굽어버리면 안 되죠. 먹줄이 정확하게 나무가 굽어있다 그 따라서 줄이 막 이렇게 굽어버리면 이게 어떻게 그 뭐 집을 짓고 이게 목재 됩니까? 먹줄은 굽은 모양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다는 굽은 모양에 따라. 검찰의 칼이 이렇게 굽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검찰의 칼이 날이 서가지고 똑바로 써야지. 그 검찰이 정의의 여신이 준 칼이 좀 이게 날카롭고 딱 벼려가지고 범죄자한테 그대로 찔러버리는 이게 검찰이지. 오죽하면 이게 어제 제가 성창경 TV 한번 봤더니
이원석 총장 뭐 활동비도 없고요, 우리 야간하는데 뭐 수당도 없고요, 이걸 딱 자막을 틀어놨고 검찰이 왜 이러냐고 막 비판하고 있더라고. 성창경 선배가. 이원석 총장님, 이런 이게 수모를 당해도 되겠습니까? 검찰이 범죄자 앞에 굽신굽신하게 기가 되겠습니까? 검찰이 피고인한테 우습게 보여가지고 틈만 하면 검찰 그냥 뒤엎어버리고 없앤다 하고 탄핵한다 하고 실제 탄핵하고 이렇게 이게 범죄자한테 쩔쩌면은 이게 무슨 검찰입니까? 그게 왜 그러냐? 검찰이 평소에 권력자한테 굽신굽신해가지고 아부하고 그다음에 굽어 있는 모양대로 마음대로 검찰을 칼이 굽어서 제대로 이게 안 되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냥 범죄자한테는 단호하게 직을 걸고 목을 베버려야지. 이재명이나 거기에 걸리다니니까 이리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든지 이게 검찰이 눈치를 볼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냥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법이 뭔지 원칙이 뭔지 그다음에 증거와 팩트가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이걸 보고 해란 말이에요. 이 조국이 그다음에 이준석이 그다음에 이재명 아들 이재명이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그걸 수사하고 있으니 그다음에 추미애 아들고 추미애 보좌관 일당까지 빨리 이게 법대로 처리해야지. 이걸 왜 눈치 보고 있냐? 이렇게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다시 한번 이게 법불하기 성불 요곡 이걸 이렇게 강조하면서 총장이 이제 임기 얼마 남았습니까? 직을 걸고 이 밀린 사건 다 처리하세요. 다 처리하면 되죠. 다 기소하면 되는 거예요. 다 처리해야 된다. 역사에 검찰 역사에 오명을 남기지 않는 더러운 이름을 남기지 않는 이런 뒤 총장이 되려면 일체 자고 우면 없이 이런 게 사건들을 원칙대로 처리하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